여러분 반갑습니다. 베러라이프 조옥래의 쉽고 마음 편한 자산 배분 과정입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방법 중 무조건 나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누구한테나 좋은 전략은 아닐 수 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매월 불입할 수 있는 불입 가능한 금액, 그리고 위험 성향, 변동성, 감내 정도 등등 나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나한테 적합한 그런 자산 배분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본인의 자산 배분에 반영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그럼에도 잘 모르겠다. 나도 내 스스로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다면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산 배분을 약 20년 정도 연구하고 투자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대화도 나눠봤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산 배분 재미없어. 어려워. 나랑은 거리가 먼 것 같아. 갖고 있는 돈도 적은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배분을 하냐. 등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나랑은 거리가 멀다 이거죠. 이와 같은 반응들은 대부분 자산 배분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산 배분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오해들을 몇 가지 엄선해서 보여드리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대표적으로 오해하시는 건 그건 바로 내가 실패할 리가 없다. 나 지금까지 계획대로 투자 잘해왔다. 자산 배분할 바엔 내가 좋아하는 투자에 집중하겠다. 위험한 상황이 오면 난 기가 막히게 빠져나올 수 있다 등등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시장이 흘러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참담한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자산 배분해라, 해외 투자해라 설득해도 하지 않던 지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다음에 너도 나도 투자에 뛰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을 사고 팔면서 제법 만족스러운 수익을 거두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일종의 자신감도 붙고 본인이 전문가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 내가 재능이 있나 보다. 등등 생각하시면서 역시 투자는 주식이 최고다. 자산 배분이 웬 말이냐. 집중 투자해서 크게 벌어보자. 등등의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간에 급락했던 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선 이런 생각들이 일시적으로 맞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긴 시간에 걸친 시장의 등락에선 본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결국 이제 벌었던 돈을 다 까먹거나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면서 다시 불어오는 패턴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천재 수학자이자 천문학자 아이작 뉴턴이죠. 뉴턴도 주식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처참한 결과로 시장을 떠났었던 일화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시 뉴턴은 지금 돈으로 한 67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을 날렸고요. 그러면서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인간들을 이해하고 예측하기는 어렵다라는 명언을 남겼었죠. 그래서 누가 더 똑똑하다, 누가 더 돈이 많다라고 해서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위험을 분산하고 다양한 자산을 배분해 두는 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 몰라서도 아니고요. 이건 우리 모두 앞날의 상황을 확신할 수 없고 늘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배분보다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대표적인 오해는 바로 자산 배분을 하면 수익률이 재미없다, 밋밋하다, 수익률이 낮아서 싫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산 배분이 필요한 것 같다, 중요한 개념이라 들어는 봤는데 나는 막상 손이 안 나가, 보다 화끈한 투자에 눈이 간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과 같은 맥락이죠. 결국 다양한 자산을 결합해서 자산 배분하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결국 수익률이 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핵심인데요. 과연 이런 통념처럼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배분하면 성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반드시 발생할까요? 보시고 계신 그래프는 2005년부터 2021년 말까지 약 16년 정도 동안 주식 전략과 자산 배분 전략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주식 전략은 미국, 한국, 중국 같은 대표적인 주가 지수를 그냥 20%씩 동일하게 투자했다 이렇게 가정한 전략이고요. 자산 배분은 주식 외에도 채권이나 금 등 다양한 자산에 20%씩 배분해서 투자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어떤 주가 지수를 섞었는지 어디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거보다는 하나는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하나는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이 두 개를 비교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한 파란색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진한 파란색이 주식 전략의 결과를 의미하고요. 회색깔이 이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그래프인데요. 먼저 이제 보시면은 주식 전략이 그 연 변동성이 한 15% 이상 높은 변동성을 기록하는 동안 자산 배분은 10% 미만의 변동성을 기록하면서 5% 이상 낮은 변동성,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에 그 최대 낙폭, 가장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이 주식은 55% 이상, 반토막 이상 떨어졌었는데 그 구간 동안 안 떨어진 건 아니지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한 30%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 그래서 주식으로만 구성된 것보다 자산 배분이 확실히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왼쪽 그래프, 방금 나타난 왼쪽 그래프 두 개에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주식 전략의 누적 성과가 한 330% 정도를 기록하는 동안 자산 배분 전략은 307%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연환산 성과라는 걸 보면 둘 다 8% 후반 정도로 거의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분석하는 시기에 따라서 또 뭐 어떤 주가를 섞었냐, 어떤 자산을 섞었냐에 따라 결과는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분석이 시사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다양한 자산군을 결합한 자산 배분 전략이 뭐 하락폭도 제어하고 변동성도 낮게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겠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익률도 주식에 비해서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같은 투자 목표를 달성하면서 더욱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굳이 주식 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뭐 일희일비하거나 앞으로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불안감을 갖지 않더라도 자산 배분으로도 충분히 유사한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산 배분과 관련해서 오늘의 마지막 오해를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오해한 내용입니다. 마이너스가 안 날 거라 생각해서 믿고 자산 배분 투자했는데 왜 손해가 나냐? 실망스럽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산 배분 하면 이제 바로 앞에 살펴본 오해처럼 수익률은 좀 밋밋할 수 있어도 무조건 안정적이겠지. 마이너스 안 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가 나면 당황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해가 빚어진 가장 큰 원인은 자산 배분의 그 성과를 지나치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자산들은 서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서로 다른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은 뭐 반대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각 자산들은 특정 구간에선 원래의 성격대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특정 구간에서는 같이 오르거나 같이 하락하는 그런 동행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즉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뭐 일시적으로 틀어질 수 있는 거고 실제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만을 놓고 보면 이상하게 내가 자산을 배분했는데 분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손실이 나더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서 살펴보면 자산 간의 관계는 원래의 특성대로 복귀하고 또 서로 보완적인 효과를 보이면서 충분한 배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과도 다시 원래 궤도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자산 배분 전략도 충분히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 구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산 배분 전략이 그동안에 고전하는 그런 어려운 구간에서는 첫째, 주식 등 위험 자산은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했을 거다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둘째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산 간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을 하면서 성과 역시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원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절대 수익형도 아니고요. 모든 구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만능 전략도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 그리고 수익의 기회를 분산을 하고 각기 다른 자산들의 성격의 그 조화를 기대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산 배분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로 실제 내가 계획했던 미래랑 현실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이런 점 항상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 자산 배분이라고 성과가 밋밋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다. 안정성과 함께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자산 배분도 일시적으로 손해가 날 수 있고 손해 자체보다는 그럼에도 왜 배분해야 하는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자산 배분과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이런 앞뒤의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자산 배분에 대한 오해를 좀 떨쳐버리시고
자산 배분을 조금 더 친숙하고 가깝게 느끼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러라이프 조홍래의 쉽고 편한 자산 배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